처음에는 거의 한 마진을 60%에서 80% 정도 수준으로 해서 올렸었거든요.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혼자서 큰 어르신이라는 분이 사무실에 와서 이제 저를 오해를 하고 다른 직원한테 좀 패싱을 가하는 그런 상황까지 좀 갔었어요. 그런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회사에 계속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제가 이제 사익하고 위탁을 조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위탁이 정말 강력한 장점이 있더라고요. 하나, 둘, 셋. 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필승입니다. 오늘은 와이남미님이라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또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CEO 와이남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와이남미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하자면요. 지금 기존에 직장 생활을 한 10년 넘게 하면서 부업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가 퇴사하고 전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웠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느꼈던 것들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유튜브를 운영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와이남미라고 하는 채널로 지금 많은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직장인 10년 정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10년 동안 어떤 일 하셨어요? 베트남에서 주재원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 전공이 베트남 전공입니다. 한 12년 정도 이제 베트남에 있는 공장, 의류회사 공장에서 주로 이제 근무를 했다가. 그럼 베트남에서 부업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베트남에서 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회사 생활 다니면서 이제 밤에 잠 자지 않고 아니면은 쉬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애기 보는 시간, 뭐 주말, 공휴일, 짬짬이 시간 다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 판매 부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이때는 얼마 정도 매출이 나왔나요? 그때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저는 좀 빠르게 매출이 나왔어요. 한 3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마진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왔었고요. 네. 부업으로 하면서요. 네. 그리고 이제 전업으로 전향을 하면서 그때는 월 매출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혼자서 그렇게까지 좀 매출이 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좀 저는 좀 좋은 케이스로 매출이 좀 많이 나온 케이스 같습니다. 상품마다 마진이 다 다르겠지만 네. 평균적으로 한 몇 프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마진을 작게 잡지 말고 많이 잡고 하라고 배워가지고 처음에는 거의 한 마진을 한 60%에서 80% 정도 수준으로 해서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올렸어요. 없는 제품. 그래 팔리다 보니까는 하나를 팔더라도 제 소득이 좀 많이 높아지는 케이스였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업에서 전업으로 갈 때 사실 그 결정을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거는 좀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또? 그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사정 상황들이 좀 많이 섞여 있는데 그 퇴사가 자의적인 퇴사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다녔던 회사가 이제 베트남의 호치민에 근처에 있는 신발 공장 회사였었어요. 그쪽에 이제 직원이 한 2만 명 정도 있는 큰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회장님과 사모님의 물건들을 한국으로 배송을 하는 과정에서 좀 파손이 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저와는 전혀 연관이 없었는데 제가 연관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 같은 부서 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거든요.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직급이 낮았던 사람이 저였어요. 과장.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까지도 전혀 경위서가 어떻게 작성된지도 모르고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한테 갑자기 이제 인사팀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네가 스스로 퇴사를 해라. 이렇게 좀 공지가 됐고 동의는 안 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큰 어르신이라는 분이 사무실에 와서 이제 저를 오해를 하고 다른 직원한테 좀 패싱을 가하는 그런 상황까지 좀 갔었어요. 그런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회사에 계속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때 이제 퇴사하는 시점이 이미 제가 한 6개월 정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오고 있던 시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올 때 크게 두려움은 없었고 오히려 내가 더 잘해서 당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루저처럼 살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시작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대표님이 구매 대행도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고 네.
지금 국내 위탁도 하고 계시고 사입도 했다가 지금은 안 하시고 브랜딩도 하시고 네. OEM 제조로 하셨을 네네, 거니까 그죠? 맞아요. 그 지금 온라인에서 사실 소싱부터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씩 다 만들어 보고 계신데 네. 지금 구매에 대해 위탁 판매, 사입 판매 각각의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한번 네. 설명해 주십시오. 네, 뭐 장단점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구매 대행은 해외에서 제품을 소싱해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없는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품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마진이라든지 판매가를 본인이 좀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배송 기간, 해외에서 배송되다 보니까 배송 기간이 길다. 두 번째는 이제 배송 기간이 길다 보니까는 배송 중 파손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위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점으로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위탁 본인이 원하는 카테고리의 위탁 도매라고만 치면은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을 발굴을 할 수 있어서 소싱하기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이제 누구나가 접근하기 편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입은 특정 수준의 수량을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가에 대한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근데 단점은 제가 재고를 갖고 배송을 해줘야 되니까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리스크가 있어요. 사실 어떤 업을해도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부분을 극복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네네. 근데 지금 위탁 판매랑 사입은 어찌됐든 간에 내가 1차적으로 한정된 곳에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는 위탁 판매랑 사입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입하고 위탁을 조금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위탁이 정말 강력한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굉장히 몰랐던 시절에 사입을 좀 했었는데 처음 사입을 했던 제품이 코코넛 워터였었어요. 그 베트남에서 한 컨테이너를 코코넛 워터 수입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여름 시즌인데 코코넛 워터가 굉장히 많이 잘 팔리는 시즌이었었어요. 그걸 보고 한 컨테이너 20리터에 꽉 채워서 넣었는데 그게 수량이 2만 개였어요. 그렇게 사입을 해오다 보니 하고 저는 잘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팔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유통기한이 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이걸 다 팔아야 되는데 3개월 정도 남았을 때 한 10,000개, 12,000개, 13,000개 정도를 제가 처리를 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던 제품들이 한 7,000개 정도가 됐었죠. 1년 유통기한 3개월 정도 이제 남아있으면 안 팔려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다 떨이로 제가 판매를 해버려요. 결국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배운 점이 뭐였냐면은 사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입 전에 계획들이 이미 다 있는 상태에서 사입을 해야지 성공적인 판매로 이어지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많이 그때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때 위탁이 정말로 좋구나. 왜냐하면 위탁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앞에 이 말씀드렸던 이 모든 리스크들을 해소를 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느 업을 해도 항상 대표님께서 오늘 장단점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다 장단점 있잖아요. 네. 그죠? 결국은 남들이 느끼는 그 단점들, 대중이 느끼는 단점들을 나는 극복을 하는 게 결국 돈을 버는 핵심입니다. 네. 어떤 하나하나의 판매 방법마다 비법, 비결, 핵심 요약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사람들이 야 이거 이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통념적인 생각들을 나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어떤 설계나 판매 방법이나 마케팅 방법을 생각해내서 해결하는 게 사업의 묘미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네. 그죠? 네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이남미님 채널에 가시면 어떤 게 주로 컨텐츠가 있나요? 저는 지금 컨텐츠가 위탁 판매 일단은 판매 관련해서 컨텐츠로 많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올린 거는 상품 소싱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독자분들이라든지 지금 이제 카페에 있는 회원님들께서 주로 올리시는 질문들이 소싱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들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소싱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련된 다른 컨텐츠들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끝으로 저희 원피스TV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신사임당님이 했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나는 말이 있어요. 당군 1회에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판매 쪽을 모르시더라도 유튜브에서 온라인 판매를 어떤 컨텐츠로 보셔서 뭐 스마트 투 입점하셔서 한두 개 몇 개 올렸는데 하나 두 개 이렇게 팔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돈을 벌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지만은 이 돈을 벌 수 있는 크기의 액수는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차이의 원인은 얼만큼 돈을 번 사람들을 내가 따라가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따라간다는 거는 그분들이 들였던 시간 100% 다 따라하셔야 되고요. 그분들이 들였던 비용, 그분들이 흘렸던 땀, 노력, 눈물, 스트레스까지 그렇게 따라가야지 그분들이 달성했던 그 성과, 결과치들을 조금이라도 같이 따라갈 수 있지 않나, 내가 좀 달성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필승! 필승!